안녕하세요. 행복합시다 시즌 3 저희 15번째 테마 권력 모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권력 모형은 정치학에서 나온 이론인데요. 그래도 잘 나와요. 여러분 이 권력 모형을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뭘 또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요게 이제 나중에 지방자치에서도 권력 모형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두 번 다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권력 모형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정책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러니까 정책을 의제 설정하든가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밑에 일단 요 박스부터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 고전 자유민주주의 고대 아테네는요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민주주의였으니까.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누가 나오냐면 엘리트들이 주로 결정을 한다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반발하고 무슨 엘리트만 결정해,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 이런 다원론, 고전적 다원주의자들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 즉 이런 다양한 사람들,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를 얻어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엘리트론 나오죠? 마흐라우 바라치, 이게 하는 말이 다운론을 비판하면서 나왔습니다. 야, 너는 왜 자꾸 밝은 것만 생각하니? 밟을 수 있는 것도 있어. 의사 결정이 되기 전까지, 아니면 의제로 설정되기 전에 미리 밟아버릴 수 있는 힘도 있단 말이야 라고 신엘리트론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원주의와 신엘리트론을 합쳐서 신다원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 쉽게 말해서 기업가 집단의 특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각 정책마다 엘리트들이 다 있는데 이 엘리트 중에서도 기업가 집단의 특권이 워낙 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도 그 안에서도 엘리트의 기업가 집단의 특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런 식으로 흐름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조합주의라든가 정책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쭉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우리 소수 지배 계급, 즉 엘리트가 결정한다. 이게 다른 말로 엘리트론이죠. 엘리트론입니다. 엘리트가 결정한다. 그러면 고전적 엘리트 이론을 강조했는 학자가 미엘스, 모스카, 파르티입니다. 고전적으로 미모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미엘스는 과두제 철칙, 위쪽에 이런 우리 관료제 같으면 이런 삼각형에서 요 위쪽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스카는 지배 계급이 결정한다라고 주장했고요. 파레토가 엘리트가 결정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미국의 엘리트론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밀즈는 군산 복합체에서 모든 결정이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 군수산업이 지금도 세지만 옛날에 진짜 셌거든요. 미국 같으면. 그래서 군수업과 그 다음에 군산정이래요. 군산업체와 그 다음에 우리 정치, 여기서 모든 결정한 군산정 복합체에서 모든 결정한다. 보통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의 제품을 받는 이제 군수업하는 사람과 정치에서 모든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헌터는 아틀랜티스를 연구했습니다. 이제 누가 결정하는지 명성접근법을 한번 사용해서 보니까 기업 엘리트들이 거의 다 주도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방에서 사냥꾼으로서 명성이 자자하다 이래 보시면 돼요. 지방에서 아틀란티시니까 아틀란트 사냥꾼으로서 명성이 자자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 기업 엘리트들이 가장 영향력이 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반대로 우리 한번 보세요. 고전적 다원론 같은 경우는 여기 노랑이들, 여기 빨강이들, 여기 파랑이들이 각각 목소리를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제 정치인 입장에서는 선거에 또 당선돼야 되니까 얘들 한쪽만 목소리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전적 다원론은 벤틀리와 트루먼이 강조했습니다. 벤틀리와 트루먼이 강조했는데 이거 이익집단론이에요. 이익집단론 여기서 이익집단론. 자,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잠재집단과 중복회원이 뭐냐면 중복회원 같으면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노랑이도 참가하지만 빨강이도 참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노랑이 목소리만 들으면 안 되겠죠. 빨강이 목소리도 들어줘야겠죠. 그게 중복회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잠재집단은 지금 나는 파랑인데 나중에 빨강이도 같이 갈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잠재집단이에요. 그러니까 파랑이 목소리뿐만 아니라 빨강이 목소리도 들어줘야 된다는 게 이익집단입니다. 벤틀리 탄다고 진짜로 와우,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 벤틀리 탄다고 진짜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달의 다원론, 달 교수님 엄청 유명하시죠? 달. 이게 뭐냐면 뉴헤븐시를 연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있는데 이게 정책별로 엘리트들이 있는 거예요. 정책별로.
여기 군수 정책에서도 엘리트가 있는 거고, 우리 쉽게 말해서 금융에서도 엘리트들이 있는 거고, 우리 여기 이제 교육 사업에서도 엘리트가 있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엘리트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달의 다운론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까지 머릿속에 가볍게 넣어두시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거 우리 엘리트론과 우리 다원주의 한번 비교부터 해볼게요. 엘리트주의는 동질적이에요. 폐쇄적입니다. 그들끼리죠. 그리고 엘리트 정책을 엘리트들이 다 독점합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결정한 다음에 너희는 따라라 라는 계층적이고 하향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트에게 부합하는 정책 의제만을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인 군산정 복합체, 미래 지휘접근법, 그 다음에 지방 아틀란티를 실행하고 있는 헌터의 명승접근법이 대표적인 거죠. 자, 다원주의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죠?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 권력은 다수의 분산이 된다. 자, 가만히 놔두면 이익집단 간 정치적 균형과 타협을 해요. 물론 힘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자, 보세요. 노랑이가 4개, 하나, 둘, 셋, 넷, 다 4개, 파랑이가 2개, 빵빵, 빨강이가 3개, 땅, 땅, 땅. 힘은 누가 제일 셉니까? 노랑이가 제일 셉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각자 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다? 동등한 접근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그들 간에 막 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해서 어떻게든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익 집단 간 정치적 균형과 타협을 이루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큰 언니를 우리가 노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둘째 언니를 빨강이라고 생각하고 막내를 파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힘은 큰 언니가 제일 세죠. 하지만 가만히 놔두면 서로 목소리 내다가 맨날 큰 언니 편 위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균형과 타협을. 물론 아빠가 있겠죠. 아빠는 누구 편도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전적 다운론이나 달의 다운론이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개만 했고요. 우리 다른 테마에서는 신엘리트론 이런 거 다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서 공부해 주세요. 자, 갑니다. 자, 다원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권력은 다양한 세력들에게 분산되어 있다. 맞죠?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 정책 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각기 다르다. 달의 다운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에 대한 엘리트들이 따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도 엘리트들이 따로 있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군수에서도 엘리트들이 따로 있는 거고, 그래서 한쪽 엘리트만 목소리를 못 들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의 다운론. 이익 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는 주로 정부의 정책 과정에 대한 상이한 접근 기회에 기여한다. 아니죠, 여러분. 이익 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는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이거는 하지만 정책 과정에 대한 동일한, 모두 다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 이제 여기 보시면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는 당연히 힘의 차이는 있죠. 하지만 다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집단 간의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한다. 맞죠? 큰 언니가 힘은 제일 세지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든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참여자의 권력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라고 합니다. 자,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민간 부문의 집단들에 의해서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모형이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우리 여기서 보시면 나중에 조합주의가 나오죠. 조합주의라는 거는 정부, 그 다음에 우리 노동자, 그 다음에 사업가들이 얘들이 결정을 한다. 노사정위원회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가조합주의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사회조합주의는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민간 부분의 집단들에서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모형이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이거는 국가조합주의는 지배하려고 한 명이 다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1분단은 너, 2분단은 이, 3분단 너, 네가 다스려, 나는 너희들만 다스릴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국가조합주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조합주의는 1분단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2분단이 스스로 만들어요. 3분단이 스스로 만듭니다. 그럼 밑에서 올라오니까 통합에 기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다원주의는 주로 개발도상 국가에서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활용됐다. 2번이 틀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많이 외웠죠. 자,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 정부는 중립적 심판사, 타협과 조정, 오케이? 선진국입니다. 개인주의,
오케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선진국 모형입니다. 안정을 강조하는. 기본적으로 다원주의는 이런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진국 중심의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조합주의는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순응하려는 이익집단들의 자발적 시도로부터 생성되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좋은 거예요. 통합에 기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원주의는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의 차이를 인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지닌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딩동댕동.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OX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밀즈의 명성접근법은 사회적 명성이 있는 소수자들이 결정한 정책을 일반 대중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OX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방에서 사냥꾼으로 명성이 자자한다. 그래서 밀즈가 아니라 누구다? 헌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성이 있는 소수자들이 결정한 정책을 일반 대중이 수용하는데 이때 누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 기업 엘리트들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갑니다. 자, 다원주의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부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O예요? X예요? 요거는 O 되겠습니다. 딩동댕동. 왜냐면 자,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 정부는 중립적 심판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에서 정부의 이해관계와 영향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고 봐요. 왜? 중립적 심판자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틀리와 트루먼이죠. 잠재 이익 집단론은 정책 결정자가 잠재 집단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소수의 특수 이익이 정책을 결코 좌우하지 못한다는 이론이다. O예요? X예요? 이거는 O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원론이죠. 벤틀리와 트루먼의 이익 집단론 중에 잠재 이익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A라는 이익 집단이 있지만 나중에 B에 갈 거기 있기 때문에 한쪽에만 이익에 치우치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O 되겠습니다. I'm sorry, O 되겠습니다. 키워드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의 뭐뭐바의 관점에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독점적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달의 다원론 되겠습니다. 달의 다원론. 자, 2번입니다. 빵빵빵빵빵은 정치체제가 잠재이익 집단과 중복현 때문에 특수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벤틀리와 트루먼의 이익 집단론 되겠습니다. 자, 벤틀리와 트루먼의 뭐라고요? 이익 집단론. 중복회원, 잠재집단. 중복회원, 그 다음에 잠재집단 이론, 잠재집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철의 삼각 모형은 소수의 빵빵빵 엘리트들이 특정 정책의 결정을 지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소수의 뭐라고요? 엘리트 행위자들입니다. 뭐라고요? 엘리트 행위자들이 특정 정책의 결정을 지배한다. 그 점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희들 이제 여기서 권력 모형 중에 특히 엘리트와 다원주의 중심으로 했지만 우리 다음 테마, 다른 테마에서 여러분 우리 신엘리트론, 신다원론, 조합주의, 네트워크까지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 또 잘 넣은 분이라서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엘리트와 다원주의 오늘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행복합시다 시즌3 15번째 테마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